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미친 참견의 스티브 김입니다. 버지니아는 날씨가 화창했다가 갑자기 비도 내리고 요지경 세상처럼 예측하기 힘든 날씨네요. 오늘의 참견은 바이든 정권의 오정보위원회 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에 대하여 참견해볼까 합니다. 요즘 세계적 나라, 정부와 빅테크의 트렌드는 팩트체크라는 말로 자신에 반대되는 세력과 인물을 검열하고 아예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제거하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지켜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니나 양코비치라는 젊은 여성이 미스인포메이션 거버넌스 위원회 담당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양코비치가 지난 시간 동안 소셜미디어와 언론상의 적은 글들을 보면 완전 조 바이든과 민주당의 날파일수라는 거죠. 그 예로 미국의 우파 성향 언론사 내셔널 리뷰와 워싱턴 익자미너가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 대하여 폭로하는 기사를 공개했을 때 양코비치가 러시아가 만들어낸 거짓 정보라고 주장했고, 그해 모든 민주당의 비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거짓 뉴스라고 주장했던 아주 편협적인 인사입니다. 또한 이번에 바이든 정권의 오정보위원회가 만든 공표한 시점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게 확정되자마자 발표를 했다는 게 민주당과 바이든의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게 확실해 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요즘 전 세계에는 자익 권력가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우파 진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발언권을 거짓 뉴스고 자신들의 기업 운영 교리에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검열을 하거나 심지어 개인과 단체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강제로 삭제시키는 일들이 일희일비합니다. 특히 트위터는 2020년 미 대선 전부터 머스크가 인수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우파와 공화당 쪽 언론 매체와 인사들의 글을 거짓 정보라고 검열하고 계정까지 삭제시켜 왔습니다. 특히 2020년 대선 전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수백 수천만 명의 계정을 강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삭제를 시키면서 완전히 민주당과 글로벌리스트 자익 권력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역할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저 또한 당시 저의 트위터 계정이 있었는데 선거의 투명성에 대하여 글을 올렸는데 어느 순간 트위터에서 저의 계정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시켰습니다. 그것에 반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포용성의 트위터에 회복시키겠다고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만든 트루스 소셜미디어가 압도적으로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대중의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정보와 디지털 대화장을 독점해왔던 바이든과 민주당은 멘탈 붕괴와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바이든 백악관 직원들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기사를 감독하고 검열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권의 면부는 러시아와 미국 내부 극단주의 세력이 너무 많은 거짓 정보를 온라인상에 뿌리고 내부 혼란을 가중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한 면분으로 표현의 자유와 상대 진영의 언론과 정보를 몰살시키는 게 우리 역사 속의 수많은 정체주의 독재자들이 해온 방향입니다. 스탈린, 마오, 히틀러, 그 외 동서양의 모든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라이벌 세력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자신들의 명분을 만들어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들의 정보와 생각을 통제해왔습니다. 이러한 형상은 믿기기 힘들지만 캐나다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최근 트루도 정부는 국가에서 인정한 언론기관만 공신력 있고 언론사 자격증을 주는 기관을 만들고, 또한 정부로부터 자격증을 못 받으면 취재도 못하고 기사도 대형 출판사나 언론사로부터 출판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의 유일한 대표 거대 우파 대체 언론 매체인 수년 동안 트루도 정권과 캐나다 진보당을 비리와 무능을 비판해온 리벨 미디어를 언급하면서 너희는 언론사도 아니다, 너희는 언론사로 보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면서 캐나다가 전체주의 국가가 돼버린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현 서방 세계가 과연 우리가 알던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 서방 세계와 국가가 맞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의 작가이자 언론인 조지 오웰은 현재 미래의 전체주의와
독재 사회를 경고한 책 1984와 동물농장으로 이 사회를 경고했죠. 특히 1984 책에서 오세아니아라는 가상 독재 국가에서는 Ministry of Truth, 진리부가 나오는데 이 부서는 말이 진리부지 실제적으로는 당과 권력가들에 맞는 정보와 거짓 프로파간다를 만들고 그 후에 다른 정보들을 규제하고 검열하는 부서입니다. 이 진실이라고 주장한 것은 무엇이든 진실이고 당의 눈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볼 수 없는 것을 배우도록 하죠. 즉 당이 진실이라고 주장한 것, 무엇이든 진실이라는 게 진리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수많은 유럽 국가에서 거짓 뉴스와 극우 세력과 러시아의 정보 개입전을 막겠다는 이유로 조지 오웰의 1984 소설에서나 나왔던 언론 통제와 정보 통제, 그리고 상대방 정치 세력의 표현과 정보를 몰살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 2022년 자유서방 사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대다수 주류 언론들과 대기업 언론사들이 현재 특권 권력층과 너무 얽혀 있어서 공신력과 유명한 언론사들이 이러한 자유정보와 자유표현 사회를 규제하고 정부가 감시해야 한다는 옹호하는 기사나 논평을 적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구독자님들과 같은 자유시민들과 대체 언론들과 양심 있는 지식인들층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보의 자유표현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민주화와 거짓 뉴스 검열이라는 탈을 쓰고 자신들의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를 제거하려는 이러한 위험한 움직임을 반대하고 여론전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드럼 특검의 힐러리 측의 자료정보 제출 요구가 재판관이 받아들이면서 힐러리 측이 드럼 특검에게 대화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드럼 특검의 수사가 점점 더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네요. 정의가 현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창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